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 그리고 청산금에 관하여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특히 예시를 통한 이해를 목표로 하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영어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예시를 통한 비례율 이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예시를 통한 비례율 이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만남에서 약속해 두었던 비례율 산식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요, 분자 자리에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빼기 총사업비가 자리 잡고요. 그리고 분모 자리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이 자리 잡음으로써 도출되는 값이죠. 그리고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은 줄여 총수입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것이 1번을, 총사업비의 2번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의 3번을 부여해 두고 예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이 적용되는 가상의 조합이 있는 것으로서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가상의 조합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많은 조합들의 이 비율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쯤 해두고 약속대로 1번 총수입부터 예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죠. 이 세 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수입을 기타 수입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칸에는 네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임대주택 매각금, 그리고 기타 수입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요, 산출근거 및 총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상의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300세대를 분양받길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600세대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을 원하는 분들께서 각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한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의 경우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을 때 조합원 분양 수입 총액은 900억 원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요, 평당 가격이 1,7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였을 때 일반 분양 수입 총액은 3,060억 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만약 그 평당 가격을 1,8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면 일반 분양 수입 총액은 껑충 뛰어올라 3,240억 원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평당 가격을 1,90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면 일반 분양 수입 총액은 훨씬 더 뛰어 3,420억 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총 수입을 구성하는 4가지 항목 가운데 있어서 조합원 분양 수입 부분은 거의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총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변동폭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총 수입을 늘려야만 비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총 수입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일반 분양 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분양 수입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분양 세대수를 증가시키면 될 겁니다. 분양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용적률을 끌어올려야만 할 것입니다. 용적률을 끌어올린다면 세대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세대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일반 분양 수입 총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이 바로 평당 가격을 높이 책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경우 임대주택 매각금은 150억 원으로 추산되고요. 기타 수입이 50억 원으로 추산된다라고 하였을 때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을 1,700만 원으로 결정하였을 때 됐습니까? 총 수입 합계액은 4,160억 원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1,800만 원으로 결정하였을 때는 4,340억 원으로서 1,900만 원으로 결정하였을 때는 4,520억 원으로서 총 수익 금액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산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총 수입액이 늘어나면 비례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총 수입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1번과 관련된 예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2번과 3번 관련 예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2번 총사업비, 3번 분양신청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예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지출이라고도 불리고요. 정비사업비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총사업비 가운데서 약 70%를 차지하는 항목이 공사비라는 거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조합 운영비 등의 관리비 또한 10% 넘게 차지합니다. 이 2가지만 합친다 하더라도요, 이 2가지가 총 사업비 가운데 있어 80% 넘게 차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2가지 비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2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기타 지출이라고 묶어버렸습니다. 기타 지출 가운데 있어는 용역비 등도 포함될 건데요. 용역비 관리도 총사업비 관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점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조합의 경우
공사비는 2,400억 원, 관리비는 400억 원, 기타 지출은 625억 원으로 추산해 두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제가 수치를 정한 이유는 결국 비례율을 105%로 짜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짜 맞추는 것, 끼워 맞추는 것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말입니다. 이 경우 총 사업비 합계액은 3,425억 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3번의 예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종전자산 평가 총액으로 부르기도 하죠. 감정평가 총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700억 원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추정치가 아니죠.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청산 대상자 등은 이러한 분양 신청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에서 빠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비례율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은요, 1번 빼기 2번 나누기 3번, 그리고 백분율을 도출해 내고자 할 때는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세 갈래를 일단 나누어 전개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 분양 평당 가격에 따라서요, 1,700만 원인 경우에 있어서요, 총 수입액은 4,160억 원, 1,800만 원의 경우 4,340억 원, 이미 앞에서 다 약속된 수치들입니다. 그리고 1,900만 원인 경우 4,520억 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빼기 됐습니까? 자, 총의 지출, 즉 총사업비 나누기 700을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비례율을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1,700만 원인 경우에 있어서 비례율은 105%였습니다만은 정말 이 조합이 사업을 잘 하여서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을 1,8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비례율은 껑충 뛰어서 130.71%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1,900만 원으로 결정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무려 156.43%라는 비례율을 끌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 2천만 원으로 결정을 한다면은 182.14%, 2,100만 원으로 결정한다면 무려 207.86%라는 비례율을 끌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권리가가 자신의 감정평가액보다도 2배가 더 넘는 그런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조합과 조합원의 협력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 집행부도 정말로 열심히 하여야 이러한 비례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요.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조합원님들은 개발 이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수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례율에 관한 예시는 마무리 짓고요, 이걸 바탕으로 하여서 권리가액과 분담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분양 대상자별 권리가액과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 대상자별 권리 가액은요, 지난 만남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양 대상자별 종전자산 평가액, 일명 감정평가액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곱하기 비례율을 하면서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감정평가액이 2억 원으로 결정된 조합원 A가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의 권리가액에 대해서 예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이 1,700만 원인 경우 비례율은 105%, 1,800만 원인 경우 130.7%, 1,900만 원인 경우 156.43%라는 비례율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때 각각의 권리가액은 2억 1천만 원, 1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2억 6,142만 원, 6,142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00만 원으로 결정된 경우에서는 3억 1,286만 원이라는 권리가액이 도출됨으로 말미암아 무려 1억 1,286만 원이라는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자산 추산에 자기가 분양 신청한 그 아파트에 대한 금액을 나타내는 편이죠. 빼기 권리가액을 함으로써 분담금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식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을 도로 받게 된다. 왜? 자신의 권리가 더 클 테니까요. 환급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도 이미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다 기억이 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인 조합원 A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예시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의 분담금 예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조합원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이었고요. 30평형을 분양받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미 약속해 두었고요. 그렇다면은 분양 예정 자산 추산액은 3억 원이 될 겁니다. 1,000만 원 곱하기 30을 한 결과값이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이 1,700만 원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3억 원 빼기 3억 원은 바로 분양 예정 자산 추산액이죠. 3억 원 빼기 권리가액 2억 1천만 원 하였을 경우에 있어 이분은 9천만 원만 납부하면 될 겁니다. 원래의 액수는 2억이었습니다만 1천만 원이 권리가로서 정액되었기 때문에 9천만 원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이 1,800만 원인 경우에서는 3억 원 빼기 2억 6,142만 원 결과값인 3,858만 원을 납부하면 될 것이고요. 반면에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이 1,900만 원이 되었을 경우에서는 3억 원 빼기 3억 1,286만 원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1,286만 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1,286만 원을 환급받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원래 자신의 자산이 2억 원이었는데요.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1,28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일반 분양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인 경우에 있어 계산을 해보면은 6,428만 원을 2,100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는 1억 1,572만 원을 환급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도 받고요, 이만큼 금액을 더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례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비례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예, 이처럼 비례율이 높은 경우에서는요, 분담금을 납부해야 될 분들은 그 납부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환급받을 분들은 그 환급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차후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례율 산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금 문제, 즉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바로 배당소득세죠,는 차후 고려 대상이라는 거 지난 만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반 분양분 완판을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고급화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고급화를 위한 사업비 지출은 무용지물입니다. 돈 낭비입니다. 예, 자, 절대로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고급화를 시도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업장에서는 하이엔드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사업장에 한정된 경우라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